가짜 뉴스 조금 전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 참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 중에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를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물 많이 마시면 좋대. 이런 건 사실 네티즌들이 이제 귀엽다고 표현합니다. 예, 이런 그렇죠. 정도는요. 네, 누구에게 큰 해를 입히진 않기 때문인데 문제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 가짜 뉴스 혹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름망 역할을 해야 할 언론에서 오히려 이런 소문들을 확대 재생산, 중계방송식 보도를 하는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에도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은데, 자, 금 기자님 어떤 네. 사례들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특집 방송이 끝나기 전에 한국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일단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차근차근 시간이 하시죠. 되면 네.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니투데이 기사가 상당히 큰 여파를 미쳤습니다. 이게 네.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그 의미는 곧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이 머니투데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 우리는 KF94 보냈는데 불량 마스크 보내온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전형적인 중국 혐오 프레임이죠. 네, 맞습니다. 이 기사의 골자는 이런 거죠. 우리는 KF94를 보냈는데 중국은 불량 마스크를 보냈다라고 해서 자기는 확인까지 했다고 했지만 그 업체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서 과거에 제작했던 마스크가 불량 판정을 받은 건 맞는데 네. 한국에 보낸 마스크와 그 마스크는 전혀 다른 마스크였던 네. 거죠. 이번에 보낸 마스크는 오히려 굉장히 품질이 맞습니다. 좋은 네. 마스크였죠. 근데 이 보도의 문제는 기자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대형인데 제가 네. 이거를 인천시 쪽에 직접 취재를 했던 사안인데 기사를 내리는데 3일 걸렸습니다. 아하. 이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게 인천시에서 입장을 내고 그 마스크가 이 마스크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네. 머니투데이도 오보가 맞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 데스크 기자들이 판단하는 좀 나쁜 사고가 뭐냐면 오보를 인정해주면 자기 언론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오보를 알더라도 이제 정정이 아니라 반론 처리해 줍니다. 그렇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5문단 반론을 넣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네. 본론 내용이 틀렸는데 반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3일 걸렸다 그랬죠. 맞습니다. 30분이면 SNS에 다 퍼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반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사를 끝까지 안 읽어보면 여전히 기사가 가지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오히려 더 그 매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좀 방증이 된다는 메시지가 이 기사로 인해서 좀 드러났던 게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 기사인데 네. 미국 FDA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아하. 기사를 냈습니다. 네. 이거 다들 다뤄줘서 잘 아시는 사건이긴 하죠. 근데 미국의 하원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문제는 이 하원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틀렸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한국 정부에서 반론을 보내옵니다. 근데 한국일보가 어떻게 했냐면 기사 제목을 고칩니다. 한국 진단키트 신뢰성 논란, 미 의원 적절하지 않다 vs 질본 WHO가 인정한 진단법이다. 이것도 한국 언론의 좀 나쁜 고질적인 프레임 중 하나인데 논란이라고 처리합니다. vs라고 처리하고 네. 그러면 마치 양쪽이 신뢰를 받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얘기하기 쉽지만 실제로 한쪽이 틀리고 사실일 경우에 논란 처리를 해버리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사도 네. 결국 삭제하고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네, 뭐 금 기자도 그렇고 저도 기사 썼던 사람이지만 네. 무엇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글쎄요. 그렇게 씀으로써 논란을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포인트인데 논란이라는 기사의 표현이 있다는 건 기자가 사실 여부를 확신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네. 때문에 논란이 강조되어 있는 기사는 조금 의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은 조선일보 기사인데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기사입니다. 네. 이건 앞서 있었던 기사가 중국 혐오라면 이번 기사는 노조 혐오 프레임을 작동한 기사인데 네. 한마디로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이 난리통에 딸기밭에 이렇게 실습을 간다라고 해서 조선일보가 비판을 지면에다가 직접 했던 사안인데 네. 저희가 취재한 결과를 보면 이 노조가 그런 일정을 잡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번지니까 해서 취소했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기자가 이 노조를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조를 비판할 때 노조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 걸었다면 그렇죠. 오보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기자가 이후에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경영기획실에 문의해라. 나는 답을 못 준다. 이렇게 하고 경영기획실에 문의하니까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우리는 답을 못 준다라고 해서 결국 반론을 제가 제대로 담지 못했던 기사였는데 추후 네. 상황을 조선일보가 정정한 내용을 보면
그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보낸 일정표를 그 내용만 보고 실제로 그날에 확인하지 않고 냈던 기사입니다. 기사가 SNS글과 네. 다른 점은 취재를 한다는 거죠. 취재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김정숙 여사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노조를 비판하려면 노조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보도는 각기 다르지만 이제 지금까지 반복되어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되면 일종의 문법으로서 여러분이 기사를 보실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뭐 그런 나쁜 사례, 교육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부끄러워지는 내용이고요.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의사하신데 혹시 코로나19 이번 사태 겪으면서 이런 보도는 좀 문제가 많았다. 내가 힘이 좀 많이 빠졌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그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그 대구에서 17세 소년의 소년이 사망이죠. 폐렴으로 사망했다 하는데 이 보도가 너무나 선전적이고 아주 공포심을 느끼게끔 하는 즉 코로나19가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사이토카인 스톰까지 폭풍까지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뤘던 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실제 여기서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네. 여기서 우리 의료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감염증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안심병원이라고 그래서 호흡기계와 비호흡기계 이렇게 나눠서 안심병원이라고 그래서 진단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소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기계의 응급 환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응급 환자인 경우 먼저 조치부터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는 안 하고 일단 음성 판단, 즉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진단부터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골든 타임을 다 놓친 것이죠. 그렇죠. 일단 세균성 감염이든지 무슨 감염이든지 이 폐렴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응급 조치가 먼저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응급실 가면은 먼저 이 혈관에다가 쇠 꽂고 뭐 다양한 검사들을 함으로 해서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 다 찾아내고 전부 다 해도 안 돼서 사망한다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그런 조치를 하나도 못 받고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고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영남대병원에 가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대병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치료 시기가 늦은 사람을 최선의 에크모까지 가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는 돌아가셨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부검을 하면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이 17살짜리 소년을 부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모르게 끝나는 것이지만 이런 보도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들은 너무 선정적으로 미확인 보도를 맘대로 그렇습니다. 막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백한 오보였던 것은 검사 결과가 미결정 상황인 것을 양성이다라고 보도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냥 기자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단 키트를 판독도 못하는 기자가 그냥 양성이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가짜 뉴스나 혹은 또 언론 오보 이런 거의 문제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금 기자님, 네. 저희로서는 조금 신기한 뉴스인데요. 네. 독일에서는 외출 금지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꼭 필요한 직종을 국민들한테 꼽으라고 했더니 기자가 꼽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독일 정부와 주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들을 보면 네. 기자라는 직종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선 독일 전역에서 지금 3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도시와 주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학교도 닫으면서 긴급 돌봄이 가능한 직종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의 중요한 직종만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직종들이 의료진, 네. 경찰, 소방관, 공무원, 수도 및 전기 공급 업체, 쓰레기 처리 업체, 교통 시스템 종사자, 그리고 기자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또 바이에른주에서는 이제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미디어, 특히 뉴스 및 정보 분야와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인프라라고 하면서
이제 외출 금지를 내린 거에 제외 직종으로 기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특히 인포데믹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주고 공신력을 판단해줄 수 있는 역할은 예전보다 더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언론사들이 뭐 경영난이라고 위기라고 하지만 가짜 뉴스가 많을수록 진짜 뉴스가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뢰도 높은 언론들이 한국보다는 더 많고 더 보도 전문성이나 이런 검증 시스템이 까다롭다 보니까 기자들한테 흔쾌히 이런 일종의 특혜를 허용하고 네. 기자들은 당연히 책무로서 정보 확인과 검증 역할을 하는 거죠.